제가 이제 전에 영상을 올렸더니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중국 회사는 못 믿겠다." 예, 저도 못 믿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어떤 폰지 회사라든지 실제 사기쳤던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 못 믿습니다. 저도 못 믿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자, 채굴 회사들 보면 이 점이 이제 채굴 회사들이잖아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도 여러 곳이 있죠. 전에는 안 잡혔는데 좀 최근에 좀 많이 잡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도 채굴기를 판다라고 해서 실제 채굴기는 없이 돈만 받아서 폰지로 돌린 경우 우리나라도 많이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국도 똑같아요. 메인넷 하기 전에 진짜 그 메인넷 전후로 해서 테헤란로 가면 10명 중에 1명은 다 파일코인 채굴한다고, 파일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 다 어디 갔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회사도 많고 채굴이 안 되는 회사도 많고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예, 수많은 업체 중에 채굴되는 회사도 있고 채굴 안 되는 회사도 있고. 보시면 자, 채굴 순위 한번 볼까요? 자, 채굴 순위 보시면 자, 여기 아시아만 한번 볼게요. 아시아. 자, 다 어디예요? 싱가폴, 차이나, 싱가폴, 쭉쭉 싱가폴 거의 다 차이나죠. 예. 물론 우리나라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IT나 이쪽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머리도 좋고. 예. 그 젊은 친구들이 다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런 채굴기나 코인을 하면 아마도 국가적으로 밀어준다라면 아마 이 채굴 쪽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 다 어디에 있어요? 예. 다 삼성에 있습니다. 삼성. 예. 삼성에 있고 중국에서는 그래도 처음부터 젊은 친구들, 이 IT 쪽에 좀 젊은 친구들이 이쪽 채굴 분야에 좀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중국이 좀 이 채굴 분야나 이쪽 코인 쪽은 중국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나. 회가 많다 보니까 사기친 업체도 있고 이제 정상적인 업체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업체 브로슈어인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쭉 보시면 자, 30년을 사용해온 중앙 서버 관리 시스템 쭉 이렇게 이 회사 뭐 브로슈어죠. 회사 브로슈어. 자, 회사 브로슈어 쭉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대표입니다. 어, 대위강이라는 친구인데 보니까 쭉 내용 중에 보니까 이게 리커창한테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무총리 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파일코인 IPFS에 대한 얘기고요. IPFS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 수석 기술관, 따저우는 따저우야. 이름이 따저우. 이 친구 대위강. 젊은 친구들이죠. 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쪽 채굴 쪽에 좀 코인 쪽, 그러니까 코인이나 블록체인 쪽에 좀 많이 뛰어들었고, 물론 이 친구들보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하죠. 예. 그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 있다는 거. 자, 자,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쭉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스페이스 레이스에서도, 6위, 뭐, 4위,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이 IPFS, 분산 서버에 관심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우연히 랩사에서 이런 IPFS를 연구한다는 걸 듣고, 실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채굴 업체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ICO에 참여했던 업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뭐 ICO 참여할 때 미국 사람만 한 건 아시죠? 네, 근데 중국도 뭐 유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통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사장 말로는 그 대이강하고 이 친구 그 뭐야 그 후안 베넷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확인이 안 된 얘기니까 다음에 확인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국가 IDC 운영 국가 허가증 이게 등록증 우리나라 치면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겠죠?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 이들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게 특허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 특허 내용을 쭉 보면 C++, 언어, 채굴, 최저가 시스템 뭐쭉 해고 특허 굉장히 많죠. 네, 이게 다 IPFS, 파일코인, 채굴에 관한 특허입니다. 칩, 그러니까 서버죠. 서버 쪽. 서버 쪽 특허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회사하고 중국 회사에 위탁할 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사이트에서 정보가 가능 확인하냐? 네, 가능하죠. 네, 필폭스나 이런 데 보면 F 번호 치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내 채굴 회사일 경우 채굴장이 있는지, 실제 채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채굴을 한다고 이제 많이 팔았던 건 사실이죠. 예. 해외 채굴 회사이면서 진정한 계약 관계. 자, 이 회사가 그 리파하고 국내 지사하고 이제 독점 계약을 했어요. 글로벌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이제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굴된 코인이 정확하게 내 지갑에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고요. 자, 운영회사에서 과다한 이익을 챙기진 않는지. 자, 파일코인은 75% 투자자 지급, 25%는 중국의 본사 연구 엔지니어. 조금 이거 많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채굴 위탁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요 비율은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계약된 회사와 진정한 소통을 하는지. 이 당사 중국 지사장이 이 본사와 소통,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 하나 봐요. 그리고 이런 계약 관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굴장이고요. 자, 보통 이제 1테라, 요게 지금 1테라 가격이거든요. 1테라 가격이 73만 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담보 코인. 아니, 180일 동안 획득 코인이고요. 1테라에 대략 한 100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테라 100개.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몇천 원이니까 1테라 했고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근데 파일 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장 마이닝, 검색 마이닝이 시작되면 아마 채굴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 그 자료실에 들어와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쭉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특허증이라든지 특허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덕진구 투자 촉진국 그룹의 지도자들이 빈허를 방문하였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2020년 12월 1일 오전에 덕진시 투자 촉진국 부국장 왕NN이 덕진구 여기 쭉 방문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IDC 센터에 방문했나 봐요. 쭉 와서 뭐 환담회 하고 간 내용이고요. 여기 독점권, 한국한테 독점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게 일본에서 이제 그 빈헌즈 이 그룹에 채굴을 위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데요. 한국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와라.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에요. 그러니까 빈헌즈는 글로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중국 내 대리점이 한 12개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한국에서 계속 이제 문의를 한 거겠죠. 문의를 해서 작년 한 11월인가 10월 정도에 이제 글로벌 대리점을 이제 한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계약 조건도 이제 독점적으로 그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채굴기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송도에 직접 채굴장을 IDC 센터를 지금 설립을 해서 채굴되는 걸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요번 달부터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다니까 뭐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채굴기에 이렇게 큰 서버 하나 있죠? 여기 채굴기입니다. 온도 유지하고 이렇게 쭉 큰 건물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보시면 이 회사 사무실에 이렇게 뭐 특허증 같은 거 걸어놓고 내부 시설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애들이 보니까 채굴기 내부 구조를 공개했더라고요. 자, 채굴기 내부 구조를 공개해서 이렇게. Hello， 大家好，我是冰粉一只小丹。大家应该都没有见过我们机器内部的样子吧？今天呢，我们邀请了我们运营部的小伙伴过来给大家介绍一下。这位呢，就是我们运营部的阿峰，然后他平时呢就负责我们运维平台的这个开发。大家好，我是阿峰。今天我们先给大家介绍一下我们双号这台计算型的服务器。那我们现在先开一下这个今天看里面长什么样子。打开箱子之后，我们可以看到，这里面有5张显卡。一般我们的服务器都是只能装1到2张显卡，但是我们可以看到我们这里有 일반 서버는 한두 개인데 여기는 5개를 장착한다. 是最新的显卡。 최신 그래픽, 3080 그래픽 카드입니다. 看一下是 이따가 해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다가란 말 누가 해석을 했네. 이렇게 그래픽카드 총 5장이 들어있다. 现在我们前卡已经拆下来了，那么可以看到这卡就是我们的最新的3080的3080这块显卡仪。 추가하신 영상이나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은 뭐 무료니까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자료실을 보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뭐 신용평가 증서, 뭐 지적 소유권, 그리고 뭐 파일코인 전용 칩, 독점 공급서, IDC 센터 등등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번 해석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부탁을 해드렸죠. 요게 이제 원본입니다. 이 원본이고 요거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신용 등급 증서. 신용이 얼마나 좋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평가 등급이 한 15장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장은 좀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저장, 빈헌즈, 스토리,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AAA급 신용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어 있고 다수의 특허증들도 많이 있고요. 얘들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신용을 좀 잘 쌓아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끝으로 지금 현재 채굴되고 있는 상황. 저는 채굴을 언제부터 받았냐면 10월 15일부터 받았어요. 작년 10월 15일부터 받았고, 왜 그러냐면 메인넷 이후에 채굴이 됐어요. 채굴이 됐다는 건 뭐야? 채굴 위탁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 적게나마 적더라도 지급을 했어야 되죠. 지급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너무 적어서 못 하는 회사도 있고. 저는 근데 작년 10월 15일부터 지금 받은 게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문의했던 거 뭐냐면 이게 테라바이트당 니들 이렇게 채굴하는 게 맞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10테라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1.1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계속 0.1개만 주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해시파워가 지금 10%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시파워가 10%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채굴기가 10대가 있다라면 그 중에 이제 한두 대밖에 가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대를 가동해서 10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n분의 1로 쪼개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현재 대부분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그렇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요만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문의를 해보면 자 해시레이트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담보비, 가스비죠. 물론 담보비나 가스비가 지금 너무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마 채굴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인텔 칩 때문에 그래요. 인텔 칩. 인텔 칩 채굴 업체들은 인텔 칩 전후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인텔 칩을 굉장히 많이 싸게 팔았고 싸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제 그 인텔 칩으로 채굴이 안 됐고 채굴이 적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실수를 한 거죠.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칩을 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해 본 거를 다음에 들어오는 채굴 위탁자들을 계속 이렇게 메꾸는 거죠. 이 메꾼다는 표현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에 실패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뒤에 들어온 사람이 계속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보를 채굴할 때 담보가 들어가요. 최근에는 이제 담보를 뭐 후오비에서 대출을 해줬다 아니면 채굴 위탁자가 는다. 그러면 후오비가 대출해준 담보는 누가 가져가요? 결국은 3년 뒤에 후오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보를 넣었다. 그러면 3년 뒤에 제가 가져오는 건데 이 담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회사도 많더라고요. 그냥 담보가 얼만데 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한번 체크해 볼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코인 채굴 위탁 이게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직접 장비를 설비를 해서 제가 직접 채굴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POW나 POS 방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할 때 정말 꼼꼼히 좀 따져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한 회사
정확한 회사는 뭐예요? 결국 내 지갑에 정확히 넣어주는 회사. 예, 여러분들 그게 이제 저는 정확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년 동안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파이코인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